네, 우리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1968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고점을 넘어서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1969까지 또 올라간 상황인데요.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3%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50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국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만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도 우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월 20전 정도 오르면서 1136원 5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38포인트 오르면서 1969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6포인트 오르면서 507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비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쪽으로 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3.3%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과연 원전 수주가 가능할지 그 부분에 주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선제는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좀 아래쪽에 내려가서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0.7% 상승하고 있고요. 27,0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S&TC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 급락을 하고 있네요. 전기전자 업종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어제 고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90만원 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90만원 선 충분히 지지를 받는다면 100만원 선도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 개별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우선주 역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0.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1% 상승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3%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2.7% 급등을 하면서 LED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저희가 박정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소폭 내리는 모습이네요. LG전자는 0.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LCD 0.7% 하락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낙폭을 크게 키웠었죠. 0.6%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1% 중반대 낙폭을 보인 데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한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인데요. 은행업종 중에서도 현재 외환은행이 1.3% 내리고 있고요. 부산은행 0.7%, 기업은행이 0.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관심 종목으로 오늘 살펴봤었는데요.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기회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1.7% 내리고 있고요. KT는 반면에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비금속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금속 관련주 중에는 현재 한일시멘트가 0.6% 내리고 있고요. 한국석유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많이 내리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도 지금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막 코스피가 197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소원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7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우리 증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잠깐 미국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고용지표의 악화로 인해서 당분간 유동성 공급이 좀 계속되는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버냉키 의장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제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어제 연속된 상승에서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단기적인 고점을 논하기 좀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인 네.
네, 지금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 관련주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다가 지금 연결이 잠시 종료가 됐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연결을 다시 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970선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부분을 또 반납을 했네요. 1968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0.5% 상승하고 있고요. 5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오르면서 뒤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이상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6%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널뛰기 장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상승과 하락을 하루 걸러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잠시 살펴봤고요. 연결 다시 해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황 말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종목은 계속 길게 좀 보유하시는 포지션 취하시는 게 많겠고, 네. 투자나 매매를 하시더라도 외국인 상위 종목이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월말까지는 좀 수혜를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연초에 어떤 테마가 나올 것인지, 지수 대비 오버슈팅을 바라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 달 중순부터는 아마 내년 장세를 대비한 그런 신사업 강한 신규 테마들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네. 지수 대비 상승, 추가 수익을 초과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시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보유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어제 수급이 뛰어났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외국인은 매수 1위가 LG전자, 2위가 현대모비스, 3위가 LG화학,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현대건설, 기관은 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현대제철, 3위가 아시아나항공, 4위가 포스코, 5위가 삼성증권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공히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전기전자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 현대모비스든 기아차든 매수 항상 떠가 있는 것으로 있고. 그동안 좀 시세가 약간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시세가 상승률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2011년부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대항이 되고, 이것은 네. 지금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 외국인들의 매매 3행위 종목군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건설 순으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포스코, 삼성증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LG전자 쪽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종목별 선별을 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셀트리온, 네위스게임즈,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동서 이렇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에이스디지텍, GS홈쇼핑, 다음 SK컴즈, 현대정보기술 순으로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매수가 꽤 들어왔고 상승세도 좀 높게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결을 좀 다시 해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오늘 계속해서 좀 끊어지는데요. 저희가 말씀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성호 전문가님.
네, 연결이 또 잠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되는 종목들을 한번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70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6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고점 돌파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대 악재라고 좀 평가를 받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라든지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우려들을 다 떨쳐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90만 원 선 단단히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증권사들은 또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자 동물 백신 기업과 수산물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백신 관련 기업 중앙백신과 파루, 대한유팜 등이 5에서 8% 올랐으며 수산기업 중에는 동원수산이 13% 이상 상승 중이고 한성기업도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마니커와 하림 등 닭고기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은 높은 배당 성향과 내년 신성장 사업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주가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HMC투자증권은 웅진싱크빅이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며 신규 사업인 전자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2.5%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익은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1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익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7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네, 구제역에 이어서 AI까지 발병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 쪽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증권사들은 또 어떻게 이런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지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신한금융투자는 IT의 추가 반대 가능성에 무게를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고 내년 상반기 업황 회복으로 IT주들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해외 후발업체들의 감산 및 투자 축소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미국 소비 시즌을 맞아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양호한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IT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증권은 IT와 더불어 건설, 철강금속, 금융업종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이 업종들이 최근 주도주 상승 국면에서 소외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매수세는 내년을 대비해 미리 사두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이들이 주도 업종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기관화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증시를 볼 때 위험에 대한 우려보다는 유동성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분간 상승 추세가 유효한 만큼 경기 민감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과 유동성 확장 수혜 업종인 에너지, 건설, 증권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동성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랠리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IT주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 추천 목록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큰 관심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다.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비중, 매수 가격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참고가 되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글 남기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살펴봤었던 기업은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6,8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짚어보고요. 목표가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6,6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선, 손절가는 16,2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동양종금증권과 같은 이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살펴봤었던 내용이 바로 태블릿 PC 관련주인데요. 인터플렉스와 인탑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었죠. 먼저 인터플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꽤 기록했었죠. 오늘 역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0.3%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더 늘리는 데는 제약이 좀 오고 있습니다. 28,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3,000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27,500원이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 사상 최대 분기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4분기 이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살펴봤습니다. 네, 인탑스에 대해서도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갤럭시 탭 이 외부 이 외장을 만드는 전문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도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법인에서도 흑자가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이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 선,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970을 넘어섰어요. 네, 연고 좀 그렇습니다. 경신을 또 했고 2000선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침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 기관 3대 주체가 매수를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만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종합주가를 볼 때 전고점이었던 1976이 가장 큰 큰 관건인데요. 이 고점을 오늘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서 오늘에 대해서 이 1976이 돌파가 안 된다면 조정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추격 매수는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문자도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대한통운인데요. 대한통운 가지고 계시고요. 예, 72,500원에 50%요. 75,200원에 50% 72,500원에 50%요. 72,500원에 20%요? 50%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통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누가 그 권에서 샀는데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알아봐도 특별한 호재가 없이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먼저 수익 그리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먼저 같아요. 수익이 꽤 있으시네요. 네? 수익이 꽤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수익도 있으시고, 저희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2.5%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한통운 지금부터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대한통운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한 모습인데요. 아까 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큰 호재가 미미한 상태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이 뭐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정상화 그러한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있을 M&A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 급등한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89,000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만 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5일선에 대한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5일선에 대한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누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매수세,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매수세로만 몰리다 보니까 강한 상승 추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한화요. 한화요. 예,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시죠? 45,600원. 45,600원이요. 예, 예. 네. 비중은요? 한 30% 됩니다. 46,5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근데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비중은 적당히 잘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요즘 상승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좀 보이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보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단기든 중기든 적정 목표가 좀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중기 적정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한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화,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가를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한화에 대한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제가 회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룹 내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보였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자금 문제라고 한다면 회사 내 영업 수익 창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큰 발판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하나에 대한 자회사들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케미칼과 또 하나건설 또 대한생명이 있겠습니다. 대한생명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순이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주사 성격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분별 평가이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저평가된 지주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주가는 내년도에서 보기 힘든 주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대가 현재보다 살짝 밑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연말 내지는 내년 1년 목표 주가 1년 정도를 말씀드리게 되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10만 원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가치를 믿고서 충분히 긴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네. 잔고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비중 3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0만 원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46,000원 선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포스코를 골라봤습니다. 포스코 396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6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도 시점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3964님께서 남겨주신 포스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47만 5천 원 선입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44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상당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부터의 상승폭이 과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한 48만 5천 원 정도를 설정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적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큰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49만 5천 원, 중장기로 투자하시게 된다면 5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내년도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역을 생각하신다면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철강금속 업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스코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포스코와 비교가 가능한 종목을 꼽자면 현대제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쪽이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쪽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현대제철 역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현재 주가도 1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라면 매수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라고 하겠지만 네. 시장 마켓시어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포스코에 대한 영역이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네. 포스코에 대한 집중도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아니라면 이제 가격대 부담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네. 상대적인 이제 수익권을 같이 누리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도 좋고 현대제철도 좋고 지금 철강금속업종 쪽으로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다 노려볼 만한 네, 그런 충분한 부분이 투자 있다. 메리트가 있는 네.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대한항공은 한 50%, 77,300원에. 77,300원에 50% 가지고 계시고 종목명은 대한항공이라고요. 예, 예. 네, 대한항공 언제 매수를 하셨죠?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되셨고요. 50% 비중 한 번에 다 매수하셨어요? 아니, 네. 한 5차례에서 매수했는데, 네네.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네, 평균 가격이 77,300원이고 분할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대한항공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 50% 예, 비중이면은 비중이 좀 크십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비중이 크신 데에서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기업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올해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그 매출도 앞으로 더 추가적인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환율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가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77,000원이라고 하시게 되면 네네. 지금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7만 원대죠. 7만 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9,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인 바닥권을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박스권의 돌파는 내년 초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시에는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매수가까지 단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염두를 해두시게 된다면 69,000원 정도. 69,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신 이후에 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중장기 목표가로는 아마도 10만 원 정도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여유로운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10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5094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75,400원에 매수를 하시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수익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네. 연말까지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 제가 볼 때는 박스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바닥권에서는 아마도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8만 원대까지 상승은 연말까지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올해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이 매수를 부분께서.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박스권에 대한 중간 가격이 한 7만 5천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박스권의 하단인 7만 1천 원대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두 분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한 분 비중은 50%, 한 분은 30% 이렇게 되시는데 비중 50%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네. 추가 매수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포트에 50%가 넘어가게 된다면 네네. 아마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크게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 포트에 대한 안정적인 비중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94님께서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 5094님께서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7만 1,000원 선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는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그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6만 9,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손절보다 추세 이탈가를 보시고요. 네네. 그 이탈 이후에 아마 6만 5천 원까지 하락이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는 강력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잘 세우십시오. 좀 꼼꼼히 잘 적어 두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현대상선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선택을 해봤어요. 8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44,000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상황인지라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4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현대상선. 네,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9540님께서 올려주신 현대상선입니다. 네,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널뛰기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자들께서는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원인이라고 하시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듯이 현대건설에 대한 인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추가적으로 매수하셨던 단가를 다시 한번 지금 네, 44,000원입니다. 44,000원이시면 현재 지금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네. 이러한 구간이라고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현대건설에 대한 그 M&A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5일선, 6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 기준으로 42,000원 정도권의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비중 축소화 하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는 5만 원 정도까지 상승 한번 누려보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긴 관점보다도 짧은 트레이닝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문의 좀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이요. 예. 네, 현대중공업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8만 원에 샀습니다. 38만 원이라고 하시면 좀 손실이 있으신 편이죠? 예,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30%고요. 30% 가지고 예, 계시고요. 요걸 계속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 현대중공업 제가 옛날에 35만 원대에 그 금융위기나 그때 좀 사가지고 2년간 들고 있다가 네네. 이번에 팔았는데 이번에 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서 또 장기로 가야 되는가? 네. 그게 궁금해서 지되는 것이 전화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정확히 38만 원인가요? 3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38만 6천 원 정도 되시고, 그리고 비중 30%라.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이분께서는 좀, 네. 물타기, 흔히 말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30%면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생각을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현재 비중에 대해서 비중이 한 10%, 20% 정도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물타기보다도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선 부분에 대한 악재가 나왔던 관계로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IFRS 도입 시 재무 상태가 좀 좋지 못할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아마도 매수의 찬스로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그 주가 상승치의 목표치라든지 또 최근에 대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상당히 큰 폭의 이제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또 전기전자 쪽, 또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전기 굴삭기 등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아마 조선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축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매출 성장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EPS에 대한 설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대한 EPS 설정치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평균인 10배수를 곱해준다면 목표 주가는 55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55만 원이라는 주가는 상당히 지금부터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38만 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했던 가격 구간이었던 35만 원 이후에 돌파 이후에 주가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러한 가격권에서 지금 반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5만 원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선정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아마도 45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큰 불안감은 떨치시고 아마도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종목이 또 충분한 수익으로 돌려받지 않을까라고 한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성 연구원. 숨 좀 잠깐 돌리시고요. 네. 문제가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실 것 같아요. 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광명전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8380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분명히 손실입니다. 오늘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일종의 테마주를 거래하고 계시는데요. 3.1%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최근 급등세를 보인 그런 기억도 분명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업체와 필름인가요? 제품을 합작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일단은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신 분께서는 손실을 좀 입고 계신 상황이고요. 비중 30%시고 네, 이런 테마주도 개별 종목 쪽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등락폭이 크고 네. 상당히 주가의 꾸준한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중요하시겠고요. 어제 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미국에 대한 태양광 필름 계약 협의로 인해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모습이지만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가격에서 지금 매수 가격이 2,000원 정도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권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손실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손실에 대한 그 구간을 설정해 드리게 된다면 아마도 1,800원 정도, 1,8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대북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대북 관련한 대북에 관련한 경제적인 그 호재 뉴스가 뜨게 된다면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주가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하기가 힘드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짧게 끊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에 대한 하락이 제한적이고 내일장에서 1,800원 이상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전기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변동성이 그만큼 많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한 가지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신용 물량에 대한 해소가 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재료는 있습니다. 재료는 있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윤재성 연구원의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광명전기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부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1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7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손실을 좀 입고 계시죠? 금호산업 0.5% 오늘 하락도 하고 있고요. 접근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19,200원이시면 지금 현재 손실거리 좀 나오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감자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을 잃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실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가가 한번 꺾이게 된다고 한다면 신박 매물에 대한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손절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7,300원인 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16,500원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대폭 줄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건망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반등에 지금 현재 낙폭이 5거래일째 낙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력도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9,000원까지 19,000원 전전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 가격 밴드인 1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냥 매수가 근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일부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마음의 심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림 4,295원에 20%야. 20% 가지고 계시고 할인 예, 예. 4,295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언제쯤 하셨죠? 매수, 그러니까 한 1개월 넘었나?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일단 AI 아마 넘었을 겁니다. 네, 한 달 넘으셨고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최근에 네네. 좀 추세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조류독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늘 약간 출렁였거든요. 예, 예. 네, 걱정이 좀 되실 법도 합니다. 저희가 하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하림 저희가 얼마 네. 전에도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던 네. 종목이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있죠. 이제 조류독감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분봉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분봉을 보시게 된다면 장 초반 이후에 지속적인 이제 반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현재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상당한 그러한 과거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 조류독감 이후에 단기적인 내림세는 보였지만 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기적인 악재에 의한 하락은 다시 한번 매수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내년에 하림에 대해서 내년도에 나온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초에 예정된 인적 분할 이후에 아마 지주사와 이제 지주사와의 사업 개통 이제 양계 업종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제 수혜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 홀딩하시게 된다면 그 분할에 대한 이익까지 한번 누려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일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까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부터 지금 제가 줄을 쳤던 부분이 4,300원 정도입니다. 이런 4,300원의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에 대해선 축소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금 5,000원까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초까지는 한번 홀딩하신 전략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 자체 그대로 다 들고 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네. 무리한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홀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인 말씀드려봤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잇따라 살펴볼 텐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502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6,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2% 보유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수익권에 계세요. 지금 41,500원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요. 한 3주 연속으로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예요. 주가 흐름도 예, 괜찮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요. 저 역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네. 내년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LCD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그 징후도 나온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LCD에 대한 패널 가격이 바닥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중국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그러한 예상하에 내년도에 대한 주가는 5만 원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원하시는 그 목표가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를 원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대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수익권에 대한 익절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39,000원 정도 39,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이 유효하시겠고요. 네. 이러한 관점 이후에 아마도 내년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네. 모멘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SK. 과연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3893님께서 남겨주신 SK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그리고 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 살펴보죠. 네, SK사의 지주사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 대한 IFRS에 대한 최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대가 이제 12만 8천 원 정도를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대에서 지금 최근에 추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 기관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매수와 매도를 공방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힘을 잃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구간에서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화면상의 차트에서 줄을 표시했던 부분이었던 12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내림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상승 목표치는 아마도 1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에 접근하신다면 내년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평가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쪽도 저희 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결이 약간 고르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고요. 문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태광입니다. 태광 살펴보죠. 509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8,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태광, 지금 현재가와 좀 비교를 하면은 손실이 있으신 편이에요. 지금 24,000원 선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태광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태광 하시게 되면 이제 풍력 단조업체의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이제 큰 모습입니다. 3만 원대 이후에 지금 2만 3천 원까지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기관에서에 대한 네. 외국에 대한 매수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손실을 입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 대한 손절선을 정해드리게 된다면 얼마 전에 찍었던 바닥권이었죠. 23,000원 정도, 23,500원 정도의 추가적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비중에 대한 축소를 권해드리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을 보일 수 있는 가격인 23,500원 정도에 대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26,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000원에 대한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 대한 풍력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접근하셔갖고 이거에 대한 손실을 아마 다시 만회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비중을 안 늘리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중에 대한 증가는 옳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신 물량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23,000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26,000원 선 반등 구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광을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0.2% 코스피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 1970선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1965까지 대래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개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1,200억 원 가까이 순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맡게 된 쌤정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